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몇 분 소개하지요. 전혜금님, 공무원은 틀에 박힌 일만 해야겠네요. 적극 행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허보현님은 서면으로 준비한 진술서인데 그 와중에 몇 마디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과 조선일보는 한 몸일까요? 김폴님, 정치적 이득? 그럼 지역구 의원들 현안 해결할 때 후원받은 자들 모두 정치적 이득 아닌가요? 앞뒤가 안 맞는 억지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은주님, 홍준표 시장은 대구에 삼성 유치하면 몇만 명 땅 거의 헐값에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은주님 얘기처럼 홍준표 시장은 경남지사 때 뭐 또 경남FC 있었잖아요. 전국에 FC가 좀 많이 있죠. 강원 FC도 있고.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뭐 경남 대구 F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됐던 두산건설이 50억 했다 그러고요. 또 STX에서 200억을 했다 그러죠. 이제 홍준표 그 경남지사 시절에. 그러니까 다 이게 열심히 해서 이제 자기들의 성과로 홍보도 하고 나름 또 어쨌든 지역에서의 그런 것들을 단체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역 민원이나 이런 것들 해결해 가면서 이런 걸 유치해 나가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이제 이 시민구단이나 도민구단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STX가 무슨 특혜를 받았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구의 두산이 무슨 특혜를 받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차이죠. 성남 FC랑.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후원하고 뭐하고 유치하고 그러니까 유치는 정말 다른 거고요. 이게 유치하는 건 공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달라고 러브콜 보내고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뭐 겉으로는 광고 계약인데 뒤로는 민원 청탁이더라.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성남 FC에 이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했는데요. 로고도 안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K리그 기준으로 보통 1년에 한 5억 원저리 정도 되면은 메인 스폰서가 될 수 있고 유니폼 중간에 이렇게 딱 박히게 되거든요, 로고가. 근데 성남 FC는 롤링 주빌레라고 그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던 그 비탄감 프로젝트가 메인 스폰서였고 네이버에서 본인들 로고를 박아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 롤링 주빌레라고 하는 데다가 40억을 후원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50억을 넘게 후원했는데 뭐 하나 뭐 별로 그렇게 광고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광고가 아니고 후원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다른 이슈 나경원 의원 부위원장 사퇴한 것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짧게 김두수 소장 나오시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면서 입장문 상당히 길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서 유난히 역사를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한순간이다. 그리고 헌정사도 얘기하고 그런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하고 어제 유독 역사라는 표현을 많이 강조하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실제 대한민국 헌정사의 당 대표 또는 대선 후보의 경쟁자를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분명하게 역사에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국민들이 보실 때 이런 것은 야당 탄압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어떤 정적의 제거 이런 것까지도 의미하고 있다. 이런 걸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부당한 수사 그리고 계획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이재명의 개인 비리인데 왜 당이 나서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는 거 또 그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정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 이렇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사퇴인데 이제 이 사의 표명을 놓고 이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한 거냐 아니면 항복을 한 거냐 이제 당 대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아직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어떨 것 같습니까? 비주류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주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 제주시당 행사에서도 뭐 원래 간다 그랬는데 뭐 문전박대 당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전국 당협 박대도 아니죠. 못 갔으니까. 못 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기 타지 말라 뭐 거의 그런 예. 수준이었는데 그걸 전국 당협에서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일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야 뭐 비주류 생활 해봤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충격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테 문전박대를 당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쉽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퇴로만 열어준다면 안 나가고 싶다는 게 저는 솔직한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너무나 센, 저는 거의 정치적으로 욕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상종 못할 사람, 뭐 애도 아니고 이거는 그랬죠. 사실은 욕을 안 썼다 뿐이지 정치적으로 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 장사 이런 표현까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퇴로를 안 열어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출마하는 수순으로 뭐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전망이. 어느 쪽에 걸겠습니까? 퇴로를 안 열어줄 것 같기 때문에 네, 어찌 됐든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봅니다. 출마하면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출마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될 것 네. 같은데 출마 안 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라면 지금 이제 친윤계 의원들 만나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철규 의원 뭐 만났다느니 뭐 장제원 의원도 주말에 만났다는 얘기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 소통하면서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잘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좀 화해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출마해서 당대표 되겠다라고 생각 붙일 수는 있겠죠. 근데 장현미 변호사 별의 순간 그 말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네. 지난번 대선 때 네. 김종인 위원장 별의 순간 별 따는데 도와줬다가 팽당하긴 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탄생했어요?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 별의 순간을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 지금 별의 순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정치적 체급 뭐 이런 얘기 하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거물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사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도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면 당연히 출사표를 던져야 되고 이번 주 안에 그 깃발 올리지 않으면 정치적 미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뒤로 잘해보자, 내가 안 나갈게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정치적 지분이 생길까요? 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라고 봐요. 이 정치인으로서는 쓰임새가 없다라는 선언을 그냥 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중진 의원으로서 뭔가를 보여줄 시점이 왔다. 사실 나경원 의원 예전에도 뭐 분당하고 이랬을 때 좀 민기적 됐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조금 소극적이자 나아가서는 좀 비겁했다. 이런 평가도 받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희석하려면 본인이 나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전당대회 구도가 어떠한가. 이 당 조직국에서 파악한 바로는 20대, 30대, 40대 당원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 표를 김기현 의원이 흡수할까요? 나경원 전 대표가 흡수할까요? 전 나경원 전 대표가 흡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가 목전에 있는데 대통령이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 그건 정치인이 할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기적 됐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농담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은 민기적이다. 신인규 대변인 나경원 대표 출마한다 안 한다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출마해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단의 원인을 보면요. 사실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욕심냈다가 지금 이 꼬임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도 많은 고민과 갈등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출마할 거라고 보고요. 어제 이철규 의원을 만난 것은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불출마를 좀 한번 설득해 보려고 만난 것 같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한번 좀 대통령실의 의중을 한번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만난 것 같은데 그 만남은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이 정치인 나경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 나경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뭐 도와줄 사람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지율이 핵심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선언하는 순간 컨벤션 효과가 오고요. 또 돕는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옵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안 나가면은 나경원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정치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나가서도 잃을 게 없고 오히려 나갔을 때는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이익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님들 전망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GJ2님, 나경원이 윤이랑 등 돌리겠어요? 절대 아니죠. 여수밤바다님, 탕웨이가 될 것이냐, 그냥 나경원으로 남을 것이냐. BYL님, 출마하는 순간 뒷조사 들어간다. 타임 항복이네요. 남성 박종욱님, 출마할 결심. 박종일님, 날카로우신데요. 나경원은 취임식 초청받지 못한 게 답이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나경원이 윤석열 반투사되면 나경원 대권주자 됩니다. 이드님, 별이 아니라 별똥별이에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 참 날카로우십니다. 근데 여기서 안 나가면 상당히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거 좀 당무 개입 아니냐라는 지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경원 의원이 정말 드랍을 한다라고 보면은 진짜 당무 개입으로 인정하는 꼴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저도 믿고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전 출마 여부를 조속히 빨리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의 당이지만 네. 김두수 소장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싹 돌아가는 게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를 막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손윤섭님은 용산에 무서운 교통 순경이 나타났어요. 민심 1등도 날려 당심 1등도 날려 날리는 당으로 탄생했고 5등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달인 교통 순경. 나경원은 왜 나승민이 되었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뜻대로 될까요? 정말 그 댓글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워낙 이제 이렇게 유동성과 나경원 그 의원이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이제 리더십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데 아까 천안함 의원이 잘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비주류 경험이 없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이제 좀 큰 정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게 필요한데 여기에 과연 이제 그럴 결단을 할까 이제 이런 문제 같고요. 제가 이제 정치를 보면 정치의 그 순간의 선택은 잘 선택한 건지 잘못 선택한 게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선택, 다음 선택, 그 다음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가깝게 지나고 대통령 권력에 가까이 간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또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거의 또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예. 전두환 때는. 요 최근에도 이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까이 간 게 예. 오히려 이제 각을 세웠죠. 각을 세웠고 뭐 대체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자기만의 완전 대립할 것이냐 두 분은 좀 완전 대립했지만 조금은 다른 색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까이 간 사람보다는 훨씬 대통령 후보의 가능성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본인의 다음의 그 목표 꿈이 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냥 뭐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조금 뭐 중진 소리를 듣고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저런 작업에 항복해야 되는 거고요. 좀 큰 꿈이 있다면 이제는 이제 가감하게 해야죠.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초읽기에 몰린 사람이 어쨌든 결정타를 날린 건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응수타진처럼 시간을 일단 벌어놓는 정도의 작점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하나만 던졌지 않습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기후 대사는 가지고 있고 하나만 던지고 일단 이렇게 뭐 이출위원하고 만나고 이런 거는 이제 응수를 타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나경원의 선택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큰 걸 해야 다음에 가능성이 열리는데 또 핍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이런 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명박, 박근혜 두 진영이 상당히 감정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친이계를 더 미워하는 게 막 느껴졌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제3자를 데리고 온 것이 그때 당시에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정권 창출에 가장 그 결정적인 키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친이계나 친박 쪽에서 후보가 나왔다면 그렇게 합쳐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항상 정치는 그런 세력 관계 싸움에서 서로 어떤 결정도 못하고 이제 비슷비슷 고만고만할 때 이제 그 당원들이 사실 이제 지난번에 경선을 보면 당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에서 앞섰는데 당심이란 이름으로 이제 확 불러들였는데 이 당심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제 이걸 넘어서려면 홍준표 후보로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제3자를 불러들이는 행식을 취했는데 이번에 이제 경우에 당심 민심에서 100% 이제 당심의 형식으로 뛰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이 계산하는 자기들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결선 투표도 있고요. 또 유승민 의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동안은 유승민을 통해 이길 사람 누군가를 골랐다면 유승민 의원이 만약 출마를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나경원 의원이 출마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지금은 상당히 복잡한 국면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나승민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신인규 대변인 보시기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면 본인의 공간이 더 넓어질까요? 줄어들까요? 근데 아마 유승민 의원 개인은 아마 그런 계산을 안 할 뿐입니다. 그분은 이제 소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뭐 구도 자체가 김기현 후보라고 상징되는 김장연대,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의중이 지금 실려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 나머지로 지금 보는 구도로 이제 정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구도 쪽에서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 삼각편대가 어떤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가 한 가지 포인트일 것 같고 또 결선에 갔을 때는 아마 그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논쟁이 저는 좀 많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 뭐 소위 최근에 있었던 뭐 가짜 보수 논쟁이라든지 뭐 대통령실과의 그런 관계 설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당원들이 또 주체적인 판단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근데 이제 정치인이 표 계산도 해야죠. 소명만 따지면 어떡합니까? 그 우선 근데 저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렇게 민감한 게 이해는 됩니다. 김기현 의원 표를 갈라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포지션이 이상한 게 찐윤은 아닌데 지지층은 전부 친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전통적 지지층의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반윤 내지 비윤표는 솔직히 유승민 전 대표한테 가는 거고 저는 나경원 의원 출마하든 안 하든 스포트라이트를 나눠 가지는 면은 있더라도 정작 표밭을 크게 나눠 가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결국 그러면 이제 친윤 당원들의 표심을 어떤 식으로 갈무리할 거냐가 중요한데 나경원 의원이 나와버리고 지금 약간 연예인처럼 돼가지고 당원들이 이런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안 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뭐 나경원, 유승민이 결선에 진출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산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네, 그럴 가능성 자체를 조금 아마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게다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약간 괘씸하고 뭐 이런 게 저런 거가 겹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올 여론조사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지금 당심에서 1위를 달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전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윤의 지지도 어느 정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 그러면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하고 갈라서는 것처럼 헤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1등이 나온다면 그건 또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거를 의미가. 제가 봐도 나경원 의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번 주 이제 내일이나 뭐 금요일 정도에 이제 돌리는 여론조사를 보고 있을 거고 재밌는 게요. 저도 당원들 카톡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단톡방에 이준석, 유승민이랑 각 세웠을 때는 전부 이준석, 유승민 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당원 단톡방에는. 근데 지금은 당원들끼리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전통 보수라는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도 아니 나경원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 유승민, 이준석 쳐내는 거는 뭐 그리고 이게 약간의 나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저희 당의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나경원을 쳐내면은 누가 안전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갈지 잘 모른다. 저는 봐야 된다 생각.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 속된 말로 깡다구 예. 이 저 대가 나경원 의원 어떻게 좀 세 보여요? 아니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주변의 법조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뭐 감정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 폄훼하는 건 아니고 되게 어린 나이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 뭐 법관이 되든 뭐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안온한 환경에서 자라서 사회적 경험치가 아주 풍부하지 않을 때 연령이 이제 많아진 상태에서 아주 정치력을 발휘한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분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넘는 정치력을 보여준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본인은 뭐 잔다르크다 해가지고 뭐 국회에서 막 입법 투쟁을 했던 거를 굉장히 본인의 성과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지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뭐 대가 강하지도 않았고 뭐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소 어떤 면에서는 또 유약한 부분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완전 반대의 어떤 입장을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전당대회에 나와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살펴보지요. 천하람 위원장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인다고 그래요. 뭐 신의 한수 또 뭐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 양반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다 이미 거의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은 뭐 당원도 잔뜩 모아가지고 뭐 한다라고 하고요. 당이 뭐 앙조가 든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김어준 씨를 굉장히 많이 욕을 합니다만은 저희 진영에서. 김어준 씨는 최소한 이런 공식적인 당의 지도부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영향력을 유튜브에서 유지를 하는 거죠. 뭐 기존 뭐 세금 뭐 이 받는 공영방송에서 하는 뭐 이런 문제 차치하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유튜브들 말입니다. 이거 정말 이 사람들이 공식적인 영역에 등장하고 유튜브 내용들 꼼꼼하게 보다 보면은 정말 문제될 거 많거든요. 이래서는 안 될 텐데 할 것 같습니다. 뭐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제대로 하려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셨는데 두 분 선정하겠습니다. 고우성님 많이 날리더니 난리당이 돼갑니다. 재밌는데 고우성님 어제 드리지 않았던가요? 예. 그래서 고우성님 그냥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드님 별이 아니라 별똥별이에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 BHC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의 무서운 교통순경 얘기해 주신 손윤섭님 글래머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시간 접속이 6천 명이 넘었었네요. 접속이 많으셨어요. 지금 100명인데 예. 엄청납니다. 이야. 예. 10,000명 넘을 때까지 열심히 합시다. 네. 예, 예. 예. 1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